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위상 한일이입니다.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와 핫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디자이너 오드리 윈스턴이에요. 한국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한국에서 몇 달 동안 생활하게 되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답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부터요. 공항 내부는 첨단 기술로 가득했고 모든 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마치 미래의 도시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서울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다채로운 도시였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전통 한옥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은 마치 과거와 미래가 손을 잡고 춤추는 것 같았죠. 그리고 어느 골목을 가더라도 사람들이 가득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카페와 상점들이 도시의 활기를 더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많이 달라서 혼란스러웠거든요. 제가 길을 잃거나 서툰 말로 계산할 때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당황하기도 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한국어를 배우자. 처음에는 간단한 단어 몇 개로 시작했는데 진짜 어려웠어요. 발음이 서툴러서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웃곤 했어요. 그 웃음이 싫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다들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줬거든요. 작은 가게에서 제가 계산하는데 점원이 손짓으로 천천히 설명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감동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도 이렇게 친절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처음 맞이한 봄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벚꽃이 만개한 거리를 걸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여름엔 장마철에 처음으로 비가 쏟아지는 소리를 들으며 우산 속에서 걷는 낭만을 느꼈고 가을엔 단풍으로 붉게 물든 거리를 보며 또 다른 영감을 받았어요. 겨울에는 눈이 소복이 쌓인 서울의 풍경에 그저 넋을 놓고 바라봤답니다. 처음엔 외롭고 두렵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한국에 스며드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곳은 제게 무언가 특별한 힘을 주는 곳 같아요. 한국에서의 첫날들은 정말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숙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본 서울의 야경은 한마디로 화려함 그 자체였어요. 고층 빌딩마다 반짝이는 조명이 도시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밤인데도 여전히 분주한 모습은 정말 신기했어요. 캐나다의 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죠. 첫 출근 날 회사에 도착했을 땐 또 한 번 놀랐어요. 한국 회사는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거든요. 동료들은 굉장히 따뜻했고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해도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영어로 대화를 이어가 주었어요. 회사 복도와 회의실은 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심지어 매일 아침 제공되는 커피와 간단한 간식도 너무 좋았어요. 특히 동료들이 저를 환영한다며 준비해준 환영 메시지 카드와 작은 선물들은 정말 감동적이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회식 문화를 처음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첫 회식은 근처 고깃집에서 열렸는데 고기가 눈앞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와 냄새에 침이 고였던 기억이 나요. 쌈을 만들어 먹는 방법을 동료들이 알려주면서 다들 엄청 친근하게 다가와 줬죠.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저를 웃게 만들었던 건 소주를 권할 때마다 한 잔만이라며 모두가 밝게 웃던 순간들이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 가고 있었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건 서울의 계절 변화였어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봄에는 벚꽃 축제에 갔었어요. 거리에 늘어선 꽃비가 내리는 듯한 모습은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반대로 여름 장마철에는 쏟아지는 비 속을 걷는 경험도 꽤 독특했어요. 가을 단풍과 겨울의 하얀 눈까지 이곳의 사계절은 제가 몰랐던 감정을 자꾸 끌어냈어요. 디자이너로서도 엄청난 영감을 주었죠. 서울은 낯설고 커다란 도시였지만 그 안에서 제가 점차 이곳의 일원이 되어가는 걸 느꼈어요. 이 모든 경험들이 저를 조금 더 강하고 유연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죠.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고 골목길은 고요하면서도 어딘가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걸음을 재촉하며 빨리 숙소에 도착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의 발소리가 제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나를 따라오는 걸까? 괜히 의심이 들어 걸음을 멈춰 뒤를 돌아봤지만 어둠 속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괜찮아. 그냥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걷는 사람이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걸음을 옮겼는데 발소리가 다시 들리는 거예요. 이번엔 더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졌죠. 순간
어릴 적 큰 개에게 물렸던 기억이 떠오르며 몸이 얼어붙었어요. 두려움이 밀려오고 걸음도 멈췄죠. 그때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가까이서 보니 작은 진돗개였어요. 진돗개는 골목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눈빛이 마치 저를 뚫어보는 것처럼 선명했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 개를 바라봤죠. 그런데 그 순간 발소리의 주인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어요. 낯선 남자가 어두운 골목 끝에서 저를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그가 뭔가 말하려고 다가오자 진돗개는 갑자기 제 앞에 서서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숨을 고르기도 전에 그 남자는 당황한 듯 급히 방향을 바꿔 달아났어요. 저를 보호하듯 앞에 서 있던 그 진돗개는 잠시 저를 보더니 이내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놀라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 개가 아니었다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그 진돗개의 모습이 잊히지 않았어요. 그 개의 선명한 눈빛과 단호한 자세는 제가 느끼던 불안함을 잠재워 주었고 제게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퇴근 후 저는 다시 그 골목으로 향했어요. 어쩌면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개가 거기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조금 경계하는 듯 했지만 제가 준비해간 음식 냄새에 코를 킁킁거리며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그렇게 저는 그 진돗개와 첫 인연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은 단순한 간식이었지만 그 진돗개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 천천히 다가와 냄새를 맡더니 조심스럽게 한 입 빼어 물었어요. 처음엔 경계심이 가득했던 눈빛이었지만 몇 번의 간식을 주고 나니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듯 보였어요. 제가 괜찮아. 천천히 먹어도 되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진돗개는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더니 부드럽게 꼬리를 흔들었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토록 두려웠던 동물에게 마음을 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그 개에게 이름을 지어줘야겠는데 라고 중얼거리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밝음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넌 내 어두운 밤을 밝혀준 존재니까 밝음이 어때? 제가 조심스레 이름을 불러보자. 그 진돗개는 귀를 쫑긋 세우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마치 자기 이름이 된 것을 아는 것처럼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퇴근길에 밝음이가 있는 골목으로 향했어요. 어떤 날은 제게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고 또 어떤 날은 멀리서 앉아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밝음이와의 거리는 조금씩 좁아졌고 저도 점점 밝음이를 만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죠. 한 번은 밝음이가 길에서 다른 개를 만났는데 그 개가 저에게 짖기 시작했어요. 그때 밝음이는 제 앞에 나서서 자신감 있게 다른 개를 쳐다보며 으르렁거렸어요. 다른 개가 멀어지자 밝음이는 다시 저를 돌아보며 마치 괜찮아. 내가 널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행동을 보며 저는 더더욱 밝음이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이제 밝음이는 저에게 단순한 골목길의 개가 아닌 하루의 끝을 위로해주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저는 점차 그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밝음이를 골목에 그냥 두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과연 밝음이는 저를 신뢰하고 집까지 따라올까요? 아니면 이 관계는 이렇게 계속 골목에서만 이어져야 할까요? 밝음이와의 골목 만남은 날마다 특별한 순간이 되었어요. 어느 날은 밝음이가 달려와 제 다리를 코로 살짝 밀며 반기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죠. 그 순간 밝음이는 제 손을 살짝 핫으며 저를 신뢰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벅차올랐죠. 이제는 저를 가족처럼 여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밝음이와 교감이 깊어질수록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밝음이를 계속 골목에 두는 것이 옳은 일일까?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까 걱정됐어요. 밝음이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함께 그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맞는지 고민했죠. 결국 저는 밝음이를 데려오기 전에 그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골목 주변 상점들과 이웃들에게 물어보니 밝음이는 이 지역에서 몇 달 전부터 떠돌던 유기견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몇몇 상인들은 밝음이를 불쌍히 여겨 음식을 주기도 했고 일부는 그냥 지나치기도 했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 마음은 한층 더 무거워졌어요. 이제는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할 때가 아닐까? 그날 밤 밝음이를 집으로 데려갈 결심을 하고 작은 리드줄을 준비했어요. 밝음이에게 천천히 다가가 리드줄을 보여주며 밝음아, 우리 집에 가볼래? 라고 말을 건넸죠. 그런데 밝음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예상 외로 리드줄을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왔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밝음이와 함께 첫 산책을 시작했어요. 길을 걷는 동안 밝음이는 낯선 환경에도 전혀 겁먹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위를 둘러보며 꼬리를 흔들고 저와 함께 걷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죠. 아파트 현관에 도착했을 때 밝음이는 잠시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보더니 천천히 저를 따라 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모습에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이제 밝음이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 밤 밝음이는 처음으로 집 안에서 편안히 잠들었고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이 특별한 인연을 생각하며 조용히 웃었답니다. 밝음이를 집으로 데려온 첫날 밤 저는 밤새도록 밝음이의 상태를 살피며 마음을 졸였어요. 밝음이가 처음으로 골목을 벗어나 집 안에서 지낸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밝음이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제 침대 옆 바닥에 편히 누워 깊은 숨소리를 내며 잠든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밝음아, 이제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라는 말을 속으로 되뇌며 잠들었답니다. 다음날 밝음이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동물병원에 데려갔어요. 검사를 진행한 수의사는 밝음이가 탈소와 경미한 영양실조 상태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큰 병이 아니라는 말에 안도하면서도 그동안 밝음이가 어떻게 이 모든 걸 견뎌냈을지 마음이 아팠어요. 수의사는 제가 밝음이를 잘 돌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앞으로 필요한 관리 방법도 자세히 알려줬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밝음이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밝음이와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열었고 주말에는 근교의 산으로 가서 함께 하이킹도 했어요. 특히 한강에서 사람들이 밝음이를 보며 정말 잘생긴 진돗개네요 라며 칭찬할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어요. 어느새 밝음이는 저와 함께 일상을 공유하며 제 삶의 중심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밝음이가 이상하게 보였어요. 제가 부르는데도 반응이 느렸고 한쪽 발을 절뚝이며 걷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깜짝 놀라 밝음이를 데리고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산책 중 작은 유리 조각에 발바닥이 살짝 다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요. 밝음이가 저를 바라보며 애써 괜찮은 척하는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면서도 안쓰럽던지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밝음이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했어요. 어릴 적 개에게 물린 기억이 떠올라 두렵고 멀게 느껴졌던 동물들이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와 사랑이 되었으니까요. 밝음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저를 성장시켜주는 존재였어요. 밝음이와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통시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공원에서 새로운 사람들과도 교류하게 되면서 제 한국 생활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어요. 이제는 밝음이 없이는 제 일상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밝음이와 함께한 하루하루는 제게 잊을 수 없는 순간들로 채워졌어요. 특히 밝음이가 보여주는 작은 행동들에 매일 놀라곤 했죠. 한 번은 제가 소파에서 졸다가 담요를 떨어뜨렸는데 밝음이가 살금살금 다가와 담요를 입으로 집어다 제 무릎 위에 올려준 적이 있었어요. 순간 넌 정말 똑똑한 아이구나라며 밝음이를 꼭 안아줬죠. 그런 순간들이 쌓이며 밝음이는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제 삶을 보살펴주는 동반자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또 한 번은 이웃들과 함께 소규모 모임에 나갔을 때였어요. 밝음이를 데리고 갔더니 모두가 이렇게 잘생기고 순한 진돗개는 처음 봐요 라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한 할머니가 밝음이를 쓰다듬으며 이 아이는 내 인생의 큰 축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밝음이는 점점 서울 생활에 완벽히 적응했어요. 한강공원을 산책할 때는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지나가도 전혀 겁먹지 않고 전통시장에 가서는 사람들 사이를 능숙하게 걸어다니며 제 옆을 지켰죠. 어느 날 밝음이가 저를 보고 작게 짖더니 멀리서 달려오는 배달 오토바이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오토바이를 피할 수 있었고 그 순간 밝음이는 나를 정말 보호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사실에 뭉클했어요. 밝음이와의 일상이 쌓이면서 저는 예전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걸 느꼈어요. 동물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이제는 동물들과 함께하는 삶이 주는 특별한 기쁨과 위로를 배우게 되었으니까요. 밝음이가 제 삶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절대 알 수 없었을 감정들이었죠. 밝음이와 함께한 시간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낯설게 느껴졌던 초반의 감정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곳은 저와 밝음이의 집이 되었죠. 밝음이 덕분에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느끼며 한국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밝음이는 제 일상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아침이면 밝음이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이면 도심 속 전통시장에 들러
신선한 재료를 사오며 함께 요리를 즐겼어요. 특히 발금이와 함께한 하이킹은 정말 특별했어요. 서울 근교 산을 오를 때마다 발금이는 처음 산을 보는 것처럼 즐거워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죠. 그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저절로 웃음이 나곤 했어요. 이런 특별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발금이와 함께 동물보호와 관련된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계기로 방송에도 출연하며 발금이와 함께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죠. 한국의 사계절과 전통시장, 그리고 발금이와 함께한 한강 산책을 이야기할 때마다 시청자들로부터 따뜻한 메시지를 받으며 보람을 느꼈어요. 발금이는 방송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한국 내외에서 작은 스타가 되었어요. 외국 팬들까지 발금이를 칭찬하며 저희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한 번은 캐나다에 있는 제 가족이 발금이를 보고 있으면 너의 행복이 느껴져서 좋다는 말을 해줬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큰 선물을 받은 건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결정적으로 본사에서 저를 캐나다로 다시 복귀시키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해야 했어요. 과거의 저라면 고민 없이 떠났겠지만 이제는 발금이와 함께 한국에서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캐나다로의 복귀를 거절하고 한국에서 계속 일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답니다. 발금이와 함께 마련한 작은 아파트는 아늑하고 따뜻한 우리의 공간이 되었어요. 때로는 발금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얹고 졸 때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발금이 덕분에 동물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새로운 문화에 대한 사랑도 배웠어요. 이제 저는 발금이와 함께 살아가는 이곳 서울이 진짜 제 집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따뜻함과 희망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꼭 인생의 발금이를 만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